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예, 제 말하는 속도가 조금 느리다고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영상 속도를 1.25에서 5배로 조정해서 시청을 하시면 딱 좋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국에 있는 중국의 어떤 그 룰, 한국하고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로서 중국에만 있는 중국 도시의 어떤 스케일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종종 오해하는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더니 중국 주재원 생활을 오래 하신 분 중에서도 의외로 이런 개념이 안 잡혀가지고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중국에서 뭐 10년, 심지어는 15년 이상을 사셨다고 하는데도 이 기본적인 룰을 잡지 못하시다 보니까 종종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을 제가 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으나 그런 분들에게는 좀 그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중국의 어떤 도시 스케일감과 관련을 해가지고요. 종종 오해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제가 많이 접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갑자기 무슨 도시를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신 다음에 이 도시를 한국으로 치면 한국이 어느 정도 급이냐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거기서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한 강릉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뭐 한국 음식이라고 떡볶이하고 순대만 먹어봤던 외국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다양한 한국 요리를 먹어본다면 그래서 꼭 떡볶이하고 순대 이상의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예, 또 다른 오해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무슨 시에 도착을 한 거예요. 무슨 시. 근데 무슨 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무슨 시는 도대체 농촌이냐 도시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자, 역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베이징은 베이징 시잖아요. 그렇죠? 북경시. 그럼 북경시에 오셔서는 북경시에 어떻게 농촌이 있냐? 북경은 수도인데 어떻게 북경시에 농촌이 있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것도 대표적인 이제 오해 사례입니다. 또 다른 거는 이제 수도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베이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중국에서 지방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베이징이 수도니까 베이징 외에는 다 지방이야. 뭐 상하이도 지방이고 광저우도 지방이고 다 지방이야. 아유 뭐 이제 촌이야 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제가 지금 여기 거주하는 데가 칭다오시인데요. 칭다오시 밑에 어, 어느 시로가 평도라는 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적을 때 청도시 그다음에 평도시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야, 시가 앞에 있는데 왜 뒤에 시가 또 있냐? 이뭐 잘못 썼다. 뭐 이런 식의 오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오해 상황들은요, 중국의 도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룰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근데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의 룰을 가지고선 보려고 그러니까 안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적인 룰을 보기 전에 앞서서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룰이자 상식인 건 도대체 뭐냐? 그걸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도시, 이 어떤 시, 어떤 지역이라는 것이 거의 랭킹화가 돼 있어서 순위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절대, 천하무적, 서울이 하나가 있죠. 서울이 절대적으로 딱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밑으로 쭉 이제 되는데, 원래는 이제 서울이 제1의 도시였다가, 제2의 경제도시가 이제 부산인 걸로 저희는 알고 다 컸는데, 최근에 뭐 인천이 더 커졌다 그래요. 이제 뭐 인천하고 부산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랭킹화가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명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도시인지 농촌인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전부 다 도시거나 그 지역은 전부 다 농촌이거나
이런 식의 개념인 거예요, 우리는. 자, 다음으로 수도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서울이 수도죠. 그 나머지 지역은 수도가 아니면 다 지방이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는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예외적으로 경기도까지는 그래도, 야, 근데 경기도니까 나는 수도권에 산다. 뭐 약간 여기까지는 조금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이제 부산에서 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부산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거기가 무역도 많이 하고. 그런데 어떤 분들이 야 부산이면 그거 뭐 지방 시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말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서울이 아니면 지방이다, 지방은 시골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화된 어떤 사고를 하는 거기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행정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도가 있고 도 밑에 시, 그리고 시 밑에 구나 군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구였으면 무슨 무슨 동, 그 다음에 군이었으면 무슨 읍, 무슨 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군이 시하고 똑같은 건가? 아무튼 예, 예. 아무튼 자,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나름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식으로 통용이 되는 그런 우리의 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중국의 룰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요, 일단 무슨 무슨 시라고 하는 것이 한 700개 정도가 있는데 그거 일단 차치하고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한 300개 정도의 시가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세요. 무슨 무슨 시, 뭐 칭다오시, 무슨 무슨 베이징시, 광저우시, 뭐 포산시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300여 개가 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중국은 1선 도시, 2선 도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 이게 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나름대로 분류를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고 쓰거든요. 그런데 1선 도시가 지금 한 4개 정도로 분류가 돼요. 4개밖에 안 되니까 이런 거 외우는 게 좋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베이샹 광션이라고도 하고 뭐 샹베이 광션이라고도 하고 자기 순서가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그 안에서도 변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베이는 베이징 북경, 그다음에 상하이, 상해, 그다음에 광저우니까 광주, 그다음에 션전, 심천이라고도 하죠. 선전이라고도 하는 그 심천. 이렇게 4개 도시가 1선 도시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2선 도시가 대략 한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1선 도시가 있고 2선 도시가 있다. 그 밑에 3선 도시가 있고 4선 도시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게 중국이 계속 경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2선 도시가 한 30개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한 15개 정도는 2010년도 이전에 1선 도시급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뭐 분당이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분당은 그래도 소속은 경기도잖아요. 근데 분당에 사는 분들은 이제 좀 그럴 거예요. 야, 씨, 내가 웬만한 서울보다 더 낫고 집값도 더 비싼데 나를 뭐 지방 취급을 하면 안 되지. 난 분당이지. 뭐 천당 밑에 분당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이 이선 도시들 중에서도 잘난 놈들이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잘난 도시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씨, 나 그냥 이선 도시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선 도시가 커져 버렸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칭다오라는 곳이 이선 도시로 분류가 되는데 동시에 신일선 도시로 다시 분류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칭다오가 경제 규모가요, 2008년도, 그 중국에서 올림픽 하던 때, 2008년도에 상하이하고 경제 규모가 같아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난 일선 도시, 이선 도시들이 있어요. 뭐, 수조우라든지, 항저우, 종칭, 정두 이런 도시들은요, 굉장히 도시 규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시들은 특별히 신일선 도시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매년 15개를 선발을 해요. 근데 이 15개를 선발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게 지금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가지고 뽑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15개 도시가 매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하는데 바뀌었던 애들도 있고 안 바뀌었던 애들도 있겠죠. 혹시 이거 이해되시죠? 매년 15개씩 뽑는데
그 중에서 똑같이 신일선 도시에 들어가는 도시가 있고 안 들어가고 막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도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계속 해가지고 신일선 도시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도시가 딱 9개가 있습니다. 이 9개는 제가 봤을 때는 예비 1선 도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1선 도시하고 2선 도시도 경쟁을 시키면서 계속 바뀝니다, 순위가. 자,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전, 15년 전에는요, 텐진이라는 데 있죠. 천진. 여기가 1선 도시였습니다. 직할시였고, 지금도 직할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텐진이 뒤로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간 게 이제 광저우하고 션전 같은 이 친구들이 들어간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신일선 도시도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러면 그 신일선 도시 15개 중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뽑혔던 도시 9개가 뭐냐? 그 제가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정두, 종칭, 항저우, 난징, 텐진, 시안, 우한, 칭다오, 장샤 이렇게 9개 도시입니다. 이 9개 도시는요, 단 한 번도 신일선 도시에서 밀린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신일선 도시였다가 아니었다가 막 들쑥날쑥하는 도시들이 있겠죠. 이 도시들은 뭐냐면은沈阳, 수조,宁波, 동관,郑州, 大连, 厦门, 우시, 쿤밍, 지난, 福州, 合肥, 포산. 자, 요렇게 총 13개의 도시들이 신일선 도시에 들어갔다, 안 뽑혔다, 뽑혔다, 안 뽑혔다, 이런 구조예요. 자,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는 건 뭐냐면요. 중국은요, 도시들을 계속 경쟁을 시켜버립니다. 경쟁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순위가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래서 베이징은 이제 수도니까 뭐 난공불락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베이징도 경제 규모에서 상하이한테 뒤집니다. 자, 그러면 상하이는 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경제 수도니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중국에서 안 쓰는 표현인데. 자, 근데 상하이의 경제 규모를 또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는 친구가 션전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경쟁판이에요. 요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아주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거, 대략적으로 중국에서 하나의 시라고 부르면 그 시가 우리나라에서 한 개의 도 정도의 면적을 가져요. 제가 지금 상주하는 칭다오 시는 우리나라 경기도하고 면적이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시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 시의 가운데에 시내 지역을 포함하는 도시가 있고 외곽에 농촌이 있습니다. 이 외곽에 농촌은 평지가 있으면 농촌이고 평지가 아니라 산이다 그러면 산지로 구성이 돼 있겠죠. 자, 그러니까 베이징에도 외곽은 농촌이 다 베이징 소속입니다. 자,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안에는 도심이 있고 밖에 외곽에는 농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도시가 신도시를 지으면서 점점 커지고 또 밖에 있는 농촌 인구들이 계속해서 도시로 들어와 가지고 도시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요런 구조를 일단 머릿속에 넣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한국하고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에 중국에서는 직급시하고 현급시가 있습니다. 급은 무슨 급이다. 랭킹 할 때 무슨 급 할 때 그 급이고 지는 땅지자, 현은 현이라고 행정단위예요. 자, 직급시하고 현급시가 있는데 직급시가 더 큰 시입니다.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칭다오시에 뭐 평도시가 있다, 빙도시가 있다고 하면 칭다오시 같은 것들이 직급시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성이 있으면 성 바로 밑에 있는 그 시가 직급시입니다. 그럼 직급시에서요, 도심 지역은 구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구. 그리고 농촌 지역으로 분류가 된 데는 무슨 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칭다오시에 평도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칭다오시 밑에 지모시라는 데가 있었는데 지모가 구가 됐어요. 그래서 지모구거든요, 지금은.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지모시가 이제 구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조금 변동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시 밑에 시가 있고 시 밑에 시가 없는 데는 시 밑에 구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룰과 중국의 상식을 조금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 한국하고 중국하고 차이점이 바로 눈에 이제 보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한국은 도시들 간 지역 간의 어떤 그 랭킹이라고 그럴까요? 경제 규모 같은 게 거의 정해져 있다면 중국은 계속 경쟁을 하면서 순위가 변동하고 있는 구조다. 이런 것이 하나가 좀 차이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에서는 대도시로 분류가 되는 도시들, 이 사실상 이제 이산 도시까지 포함을 하는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략적으로 한 30개 정도의 도시는, 대도시는 굉장히 앞으로 성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잘 안 보고 있는 도시 중에 저기 중국의 랴오닝 성에 있는 단동이라는 곳이 있죠. 단동. 자, 단동도 직급시입니다. 직급시인데 얘는 2선에도 못 들어가요. 3선이나 4선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만약에 무역을 늘린다라고 하면 지금 북한 입장에서 중국하고 교역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단동이거든요. 자, 그런데 단동하고 신의주가 교역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단동은 자연스럽게 규모가 커지겠죠. 자, 그러면 이런 도시들은 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또 인근 지역에 있는 따리엔이라든지 셔냥 같은 데는 반사 효과를 받을 겁니다. 좀 그 도시들도 계속해서 커질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30개 안에 있는 도시들은 어마어마한 잠재력들을 다들 가지고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대도시들은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7, 800만 이상은 됩니다. 7, 800만 이상이 돼요. 자, 그래서 거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서울과 같은 애들이 전국적으로 한 30개 정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서울과 같은 도시들이 각각 자기가 속한 그 성과 지역에서는 서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하고는 다르다. 아, 약간이 아니고 많이 다르다. 예. 더불어서 한 가지 개념이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개념인데요. 굳이 영어로 쓰자면 이제 메가리전 개념이 있어요. 대도시하고 대도시가 엄청나게 밀집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거가 이제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장강삼각주 지역이 있어요. 또 이제 광저우하고 션전이 있는 주강삼각주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대도시들이 뭐 한 7, 8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경제적인 파워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이 한 8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겠죠. 자, 이런 개념이 중국과 한국의 도시의 어떤 사이즈, 스케일감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적인 어떤 상식과 룰을 좀 알아봤는데요. 그 안에 장단점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런데 이게 도시 스케일감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쭉 봤더니 우리 인류의 근대화 이후에 이런 방식의 도시 발전이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유일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렇게 봐요. LA를 중심으로 있는 캘리포니아가 하나의 메가리전이 되고 뉴욕을 중심으로 또 동부에 메가리전이 있다. 이렇게 메가리전 2개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자, 그런데 중국처럼 막 6개 이상의 메가리전이 운영이 되는 경우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고 나면 우리나라의 도시 어떤 구조는 단순해도 너무 단순한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 도시에 대한 어떤 모델을 가지고 중국을 바라보면 설명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중국 특유의 도시 스케일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자꾸페페가 되겠습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